아니야. 잘 몰라. 근데 그 한살림에서 그 제주에서 그 감귤농사 하시는 유명한 생산자분 계신데 그 선생님 귤을 저희도 겨울만 되면 이렇게 떨어지기는 먹는데 이 귤 표면이 이렇게 안 예쁘거든요, 선생님. 다 우리 거는 네네. 아까 자연재배는 네.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기도 하고 네네. 색깔도 곱고 맛도 있고. 네네. 아까 하우스 딱 들어갔는데 향이 너무 기가 막히지. 이 도대체 이 무슨 향이지? 이렇게 하는데 박사님 들어오시면서 뭔 향이 안 나? 이러시는데 문을 땄는데 꽃이 펴 있는데 이게 꽃이 폈는데 얘가 열려 있고 또 한쪽에 또 크고 있고. 저는 그런 나무를 처음 봤어요, 박사님. 제가 아는 상식은 짝이 나서 꽃이 펴서 그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산이 끝나고 다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거는 꽃 달려 있고 열매 달려 있고 또 이제 조그마한 이미 꽃이 지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사진으로 다 남겨서 나중에 페이북이랑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제가 아는 상식이 자꾸 깨져가지고 자연. 네. 그래가지고 박사님 계속 뵈러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이런 것들. 나 바로 오잖아. 많아. 아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 지난번에 보자들만 먼저 네. 우선 준다니까. 네네. 나 박사님 얘기를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는 자연 유기농 무농약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자연 재배다라는 걸 제가 책에서 좀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유럽을 가면 그 유럽이나 동남아에 갔을 때 자연 재배하시는 걸 보면 제가 되게 많이 부러웠는데 우연히 이제 선생님들 계신 거 알고 이렇게 많은 농가에서 그래도 송 박사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20년씩 이렇게 자연 재배하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요즘 많이 놀래고 있어가지고 채수는 샘대에다 담으라고 네네네. 내가 절이 와서 농사 진 이유가 있어.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어떻게 되냐면 골재가 모래를 파먹는 거야 전부 다. 네. 그래갖고 매립을 해놨어.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는 게 신나네. 네. 농가 입장에서. 네. 그래서 내가 임대 주시오. 그러니까 얻는 준 거야. 그래갖고 아. 그 끝에 다 하우스를 27동을 지었어. 3명이서. 아. 근데 서로 이상이 안 맞아. 아. 그래갖고 걔네들은 도대체 처음에 10회만 계속 오니까 내 말 듣고 했는데 네. 그래갖고 지분을 갈르자 하라고 셋이서 딱 9동씩을 갈라서 3구 27이잖아. 네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 사람이 죽어버려갖고 아. 번호가 12동이 됐는데 아. 다 인수해가는 나 감당 안 되니까 못 온다. 네네. 그래갖고 자기네 하우스 뜯어갖고 다 나갔어. 아. 그래서 또 박사님 이제 하우스. 내가 그래서 하우스가 12동이 돼. 거기 옆에 또 있었구만요. 27동이었다. 아. 근데 박사님 제가 또 더 놀란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우스에 비닐이 1년 지나면 갈고 이렇게 하는데 박사님은 지금 20년 만에 하우스 비닐을 두 번 갔어요. 세 번째 요번 작년에 이제 세 번째 했으니까 또 네네. 10년을 더 쓰지. 30년에 3번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까 사실은 밖에서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까 식사할 때 말씀해 주신 그런 유기비료나 이런 거에 올라가서 이게 산화시키는 그래 산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안 나오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사님 농사 지는데 오셔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왔어, 다. 네,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에 안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유를 네네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지금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셔서 이렇게 또 놀랐던 게 박사님 아까 그 12동 비닐하우스를 박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만 하세요? 아니야. 다른 분도 계세요? 외국인 둘이 있어. 두 분만 계세요? 근데 그 많은 걸 네 분이서만 하세요? 아니, 우리는 갖다 안 줬어. 하고 안 그 하지. 두 분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한 동만 해도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진짜로 둘이서 일을 둘이고. 오면 아주 중요한 일만 하는 거지. 아, 관리만 하시는 거죠? 관리만. 관리만 저 너무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농사 네네. 다 좋아요, 우리 거. 아, 최상품. 네, 아까 보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너무 예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상식에서 아니 이
많은 정수가 너무 예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저 우리 네. 이러는 사람들이 헐리겠다고 맨날 풀만 내. 일이 없어. 그렇게 많아도. 건수가 많아도. 일이 풀 없어. 내는 걸 그러니까 오늘은 못 밖에다 시켜야 이거 풀 폼이가 전부 폼으로 왜냐면 봐. 인건비는 나가니까 둘 인건비는 나가니까 일을 시켜야지. 아니 하지 마. 일을 시켜야 되니까. 왜 얼굴을 왜 갈라요, 어머님? 네. 일을 시켜야 되니까 맨날 걱정하고 그러는데 뭐 오늘 진짜 뭔일 이렇게 시킬까 어. 걱정하지. 아, 일 시켜놓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일이 많이 줄어들고. 아까 그 포도나무 오늘 정리하고 뭐 그런 것은 애군이한테 맡길 수가 없는 일. 네네. 그건 나 혼자 뒤지나다 내가 해야 돼. 우리 박사님께 배우는 거 같아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네 수업료 시대가 공짜로 박사님 집게만 주워드리거든요. 오늘 배우고 그래서 오늘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나를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네. 아까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물고 나면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는 관점이 네. 서구과학이 원래 그래요. 네. 서구과학은 미시과학이라고 해요. 네. 미분적이고 네. 그 다음에 절대적이야. 네. 데이터값이 항상 절대값을 가지고 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쪼개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못 보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서구과학은 이게 너마다고 나는 거하고 달라야 돼. 네. 무엇을 쪼개갖고 봐갖고 네.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 수치나 진짜 데이터 예뻐요. 만들이 뭐 함량 무엇을 다 달려야 돼. 네. 그게 서구과학 한계야.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라는 분야에서도 다 그 모양으로 나왔어. 네. 그리고 절대값이 아니면은 인정을 하지 않아. 왜 껍질이 없어 껍질이. 그게 서구과학이야. 미시적이고 미분적이고 절대값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과학은 무슨 과학이 기초과학이 틀리다 했잖아요. 기초과학이 틀리는 나는 거시과학이다. 전혀 정반대. 거시적이고 거분적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갖는 게 항상 상대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다 틀려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저기 엉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인생의 철학부터 모든 분야가 다 뒤집었어. 물고 나면서 나한테. 그럼 물고 나면서 일단은 그만큼 엉터리라는 얘기. 그리고 박사님 아까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하우스 갔을 때 분명히 이렇게 손등으로 스쳤을 때는 이게 되게 이게 약간 야채들이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질길 줄 알았거든요. 섬유소가 되게 질기고 할 줄 알았는데 아까 쑥갓이랑 상추를 하는데 이게 연하더라고요. 여는 게 네.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팽팽한 거예요. 탱탱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아까 했을 때 손이 탁 튕기듯이 야채에서 다 그런 건 느꼈었고요. 아까 그게 보전압이라고 해요. 이렇게는 아까 보전이요. 이렇게 동양과학은 거분적,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네네. 서구과학은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 네네. 다 쪼개나. 네네. 그럼 동양과학은 복잡하게 안 하고 거꾸로 간단해. 네. 야, 양 이런 건 두 개밖에 없어. 네. 고전 없어져.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해갖고 고전압과 저전압, 고전압은 뭐라는 이제 정의가 따로 있어. 그걸 갖다 내가 이제 만든 이제 기초과학이고 이제. 근데 모든 게 그렇게 거시적이야. 네. 내가 고전하면 남자는 고전하고 단단하고 그런데 여자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고전하면 전부 다 남자만 고전하면 절대값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상령에 비해서 내가 훨씬 고전한 상령이가 나에 비해서 저전압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를 가지고 있야. 아. 그래서 항상 변화에 묵상하고 네. 그리고 항상 큰 걸 크게 보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않고 보는 거야. 네. 세상.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도 엉터리고 이산화탄소 소리도 엉터리고 한 것이 눈에 제가 보이기 시작해. 소금도 엉터리고 다 보이기 시작해. 네네. 근데
근데 아까 또 그 야채들도 아까 박사님 말씀 듣는다고 제가 정신없이 막 먹었는데 이거 안 질겨가지고 지금 속도 편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거를 맛있게 인증이에요. 먹는 어린애들 아주 네. 그런도 못 꺼내들 맛있게 먹고 네, 그 어린아이들도 먹었을 때 이게 편안해. 네 이게 그게 계속 먹어. 입안에 먹었을 때 이게 섬유소가 질긴 게 아니고 커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씹어져서 식감도 좋고. 네 식감도 좋고 이게 제가 조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 상룡이가 지금 현재 자연재배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지 안 배워서 다니까 저도 고통고전 이겨갖고 인정을 안 해. 잘하고 있어. 틀려. 이사 오고 싶은데 이상. 그리고 네 박사님 계신 대로 이게 바로 생명이야. 네 이게 정확한 이야기하면 이게 자연재배라기보다 생명농법이라고 해요. 네 생명농법 이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생명농법이라는 것도 조금 뭐지만은 친생명론, 친생명, 생명하고 친한 것들. 그래서 생명하고 친한 것들이 이런 농법뿐만 아니라 여기 되는 황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친생명적이거든요. 이런 것들 항아리나 이런 게 다 친생명적. 이게 뻘이라든가 소금이나 이런 게 친생명적이게 되고 그 친생명 농법으로 잘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해풍 맞은 그것이 뭐냐면 성초 같은 것들 그런 양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동해바다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생명을 빼앗아가는 애들이 동해바다야. 같은 바닷물이라 같은 바닷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데서는 명품이 나올 수도 없고 모든 고기들이 다 푸석푸석해. 거기는 하얗고 이쪽에서는 쫀득쫀득하고 다 틀려. 그런 물의 기운이 들리고 친생명적인 거지. 그래서 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안 그래도 박사님 책을 읽어보려고. 거기에 그런 네네.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네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박사님 기르신 야채나 뭐 드셔보시면 빨리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지. 네. 바로 알아요. 근데 사람 자기 몸을 진짜 나는 뭐 내가 먹어보면 아 이거 어디나 금방 몸으로 느끼는 걸 각시 아직 몰라. 나는 거짓말처럼 알아보거든. 둔하니까. 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런 걸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내가 강해요. 강하다. 약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돼. 고전압 저전압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작은 것이 이러고 치면은 나하고 여기 편차가 있어요. 편차. 그 편차가 크면 클수록 못 느껴. 이거 작으면 작을수록 애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꾸 여기 좋아져갖고 좀 좁혀져요. 그게 이제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나아지는데 우리 같은 걸 그런 것을 더 민감해 그런 걸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이런 것은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은 게 어쩔 수 없어. 과학을 했어요. 그것도. 또 더더군다나 생명과학을 했고 농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정식으로 하는 학문이 뭐냐면 양리학, 병리학, 생리학 진짜 생명, 친생명적인 거 그 사람 농학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섭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의사들보다 나보다 내가 더 잘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애운 지식이 굳어져 버려요. 그것이 대표적인 아까 이야기한 보수로 가는 지름길인데 내가 왜 그런가를 철학적으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생명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도 그런 비판이 없다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지만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의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불상사가 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호모사피엔스 온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조금 시간 난다고 생각하고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11시 반인데 오늘은 많이 늦어서 오늘 그래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최초 생명체 집단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라는 것은 직리보다는 이야기고 사피엔스는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어디서 태어나면 지금까지 유전자 위성 검사를 하거든요. 위성 검사를 역추적에서 쭉 올라가니까 우리 인류 탄생지가 호모 사피엔스 탄생지가 칼라이 사막이에요. 칼라이 사막에 부시민족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 원족이에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4, 5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는 피나보도라는 화산이 대폭발을 한다. 그 화산 지름, 분화구 지름이 35km예요. 그 다음에 크는 게 일본 아소 화산이야. 옆으로 32km, 이쪽으로 28km. 그래서 아소 화산 내 시가지가 아소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소 화산 분화구를 못 보고 살아요. 인공위성이 나와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지. 지금도 아소 시내 그거 화산도 많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소 화산 분화구 지름이 이쪽으로 32km, 이쪽으로 28km라는 거. 진짜 그 안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대평원이에요. 그게 터지면은 이제 다 근데 백록당 같은 경우 크다고 생각하면 돼. 32km니까. 네, 32km, 28km. 근데 피나보도 화산은 35km. 아소 화산은 몇십만 년에 폭발했던 거고, 피나보도는 최근에 학교 4, 5만 년 전에 타고. 그게 빵 터지자 우리 지구 마지막 빙하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대 조상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우리 아시아 쪽에는 베이징온인이 있고, 유럽 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 쪽 자바온인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일세면은 빙하기가 오니까, 빙하기라 해서 전체 지구가 하루아침에 빙봉 오는 거예요. 그 걔네도 화산재가 이제 덮으니까 이제 구조적 악성화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하를 계속 해요. 인류가. 그래갖고 이제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은 인류 병목현상이 일어났다고. 병목현상이 어디로 왔냐면 그게 어디다 보니까 칼라이 사막으로 가고. 그래서 인류가 여기서 이제 혼혈증이 이루어졌고, 그게 한 2, 3만 년 전에 형편없는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어. 돌연변이라기도 좀 뭔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 그게 뭐냐면 한 할매가 태어났는데 세상 없이 멍청이 할매가 태어났어. 그걸 삼신할매인가? 삼신할매야. 그 할매가 마고성 삼신할매 같아요. 그렇죠. 그 할매가 태어났는데 이 할매는 얼마나 멍청하냐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바보 멍청이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된다고 젖돈 얘기를 킨디 이거는 놈들은 한 2, 3년이면 다 일어나서 뿌리가 되기고 다 날린디 이거는 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느리 한 10살 먹어서나 이제 무엇을 조금 안들하고 그리고 멍청이가 이럴 데 없는지 맨날 땡글땡글 웃고 공포가 없어. 희한하다.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키웠어. 근데 이 할매는 어찌냐면 보고 들은 것은 한 2시간 만에 98% 잊어먹었어. 지금 그 후손이 우리인데 우리는 다 지금도 보고 듣는 거 2시간 만에 다 잊어먹어. 본 것도 특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었고 다 생각도 안 나고 보기는 분명히 봤을 텐데 기억도 안 나고 들은 것도 마찬가지야. 금방 다 알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싹 잊어먹어. 그런 할매가 하나 태어났어. 그래갖고 우리 이때 조상이 호모 에렉투스가 있잖아요. 호모 에렉투스가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개새끼 수준이야.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런데 우리 인간 이하는 다 그래. 호모 사피엔스야. 그래도 호모 에렉투스는 조금씩 잊어먹기 하던데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으면 뭐냐면 그게 공포예요. 그래서 지금도 짐승들이 우리 인간사의 도시로 내려오면 자충우도로 되는 이유가 그 공포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항상 멧돼지나 코끼리도 다닌 길로만 다닙니다. 네. 아, 토끼도 그렇고. 코끼뿐만 아니고 노루고 전부 다닌 길만 다녀요. 네. 만에 하나 개새끼가 네. 자기가 다니는 길 아니라고 뭐 불안해갖고 어찌냐 뭐 오줌 찔끔 안 잊어먹으라 별 방법을 샀어요. 그리고 불안하게 이길 데가 없어. 그래갖고 오줌 계속 이렇게 뭐 누구만 따라 자기 이치 표시한다는 이치 표시가 아니고요. 자기가 다시 이걸 돌아오기 위한 표시예요. 네. 아, 근데 그런 정도로 공포를 가지고 근데 예를 들자면 얼마나 기억력이 정확하냐면은 내가 어린 강아지 때 발로 한번 빵 찼어. 네. 그러니까 나는 2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먹었어. 네. 네. 강아지를 10년 지나서 봐도 나 보면 잡아먹어보라. 아,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가 무서워서 옛날 공포가 다 살아났고 깨갱거리고 날 오줌 찔끔찔끔 난리가 아니고 막 잡아먹을 때 뭐 공격하는데 어벌쩍 하는 거야 막. 네. 그렇게 기억력이 정확해. 아니죠.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니죠. 잊어버리지 못해.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연어가 한번 태어나서 바다 태평양 몇십 년 지나서 어렸을 때 본 것이라고 그 냄새나 위치를 정확히 기억이 다 있잖아. 네. 어떻게 찾아오나 싶을 정도로. 그 잊어먹지 못하는 게 병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포로 돌아와. 아. 근데 그 공포로 돌아온 것은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이건 잊어먹으면 이제 금방 해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호모사피엔스 자손만 잊어먹는 게 불편해 이제 거꾸로. 네. 안 잊어먹으려고 방법을 동원해. 네. 그게 뭐냐? 소화가 안 돼. 기억을 재구성해. 자꾸 그걸 버장머리가 남았어. 그럴 때 기억을 재생해갖고 재구성할 때 그대로만 기억이 하는지 네. 나한테 유리하게 구성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그래. 그래서 한 10년 전에 아주 피 터지게 싸웠던 것도 한 10년 지나면 야 우리 그때가 좋았어. 네. 네. 이렇게 바꿔버려. 네. 그래서 공포로 아, 잠깐만.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단순히 그것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 자 그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잊어버리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호모 에렉투스는 한 30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요 우리 화석에서 네. 화석뿐만 아니라 모든 유물에서 네. 고고학적인 근데 300만 년 동안이나 불을 사용한 흔적은 있는데 불을 만든 흔적이 없어. 근데 왜 만든 흔적이 필요 없을까? 불을 사용할지는 우연히 알았으니까. 네. 머리가 보니까 불이 있었는데 그놈에다 고기를 구운 게 맛있더라. 네. 네. 뭐 이런 정도는 되겠지. 네네 뭐 벼락이 네. 떨어진다든지. 근데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불을 만들 대상이 아니고 기억이 정확히 어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는 거야. 가져올 대상이 되는 거지 만드는 대상이 아니야. 네. 그래서 한 번 엄마 따라가서 그 불이 있다고 보면 평생을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돼. 네.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그 호모 에렉투스 밑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자식이 있게 이제 컸다고 치자. 네. 근데 불이 꺼져버렸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불을 엄마 아버지가 불은 여기 있다고 갖춰주고 데리고 갔을 거 아니야? 네.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기억을 붙들어 매려서 자꾸 바뀌어. 네.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엄마 따라갈 때 여기 뭔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뭐 강한나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큰 산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기억이 이렇게 조각이 돼. 네. 그래서 이 조각 기억을 조각을 이렇게 막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사고가 되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사고가 되는 건데 구체적인 지식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다 잊어먹었어. 이제 근데 세대가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어디가 불있는지 도대체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 다 후예들은 다 미련에 쳐져갖고 그래서 답답해 불이 필요하기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오는 대상이 아니고 만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석기로 넘어올 때
이제 불을 만드는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 네. 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급격히 발전하는데 뭐냐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덩치가 커져. 왜 그러냐? 요거 불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아까치 이야기는 염소가 날아가듯이 우리 모든 물질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이렇게 날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열을 가면 더 빨리 날아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도 날아가고 근데 불을 가열을 하면 이게 단단했던 것들이 부들부들해져. 네. 여기에 마이너스 성질은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인데 날아갔을 때문에 네. 밥도 그래갖고 이렇게 불을 가면 부드러워져. 네. 쌀이 딱딱한데. 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에다 많이 불리면 부드러져. 네. 물은 아까 용매의 성질이 아니라 그만큼 들어가서 깨뜨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쌀을 아까 그 고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덩치가 커져요. 얼마나 옛날 사람 우리 조상이 작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연사 박물관이라 뭐 유명한 대학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어 자연사 박물관을 가보면 우리 이때의 조상들 크로마뇽이 뭐 자바온이 뭐 두개골 전시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다들 딱 보시면은 얼마나 크냐면은 딱 이 손바닥 잖아요. 두개골. 작았던 것 같아요. 엄청 작아요. 요만하밖에 아니야. 그만하다는 이야기는 요 두개골 중심으로 해서 전체 커봐야 1m도 채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세포가로 뚝뚝이 시작한 게 첫 번째가 불을 발견했대. 그래서 덩치가 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을 자유스럽게 될 때 대대적으로 커져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중세 때 주 이후로 계속 커진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커지는 게 언제 커지냐? 결정적으로 커지는 게 우리 인류가 비료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그 산업혁명 때 여기 만들어져요. 그때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악순환 고리로 가는데 이 덩치가 커지는데 뭐냐면 식량 생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풍부히 먹고 낮은 능성을 그 덩치가 커진 뒤 그놈을 갖다가 역으로 다시 사료를 작물에다가 똥을 투입을 하고 그걸 또 커진 걸 그렇게 해다가 그렇게 커졌는지 그때 100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대표적인 애들 걔들이 163이었어요. 지금은 어째서 불과 얼마 만에 190몇까지 커졌어요. 그다음 우리는 어쩌냐면 조선 중기 때 142cm가 지금 170, 80cm 요즘 나오는 애들 거의 80, 90 다 돼요. 네. 이렇게 급지적으로 커지는데 그게 다 비료 퇴비 때문에 그리고 수명도 똑같이 연관돼 있어요. 수명이 지금 인류는 왜 오래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 시설이 잘 돼서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 60 먹은 사람하고 지금 60 먹은 사람은 얼굴 면상빼기 더 틀려요. 노화 정도 훨씬 적어요. 그거 왜 그러냐.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가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뭐 매일 없이 그냥 뭐 에스트로겐이 어쨌고 뭐 이런 소리는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우면 오래 살아. 근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을 보면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부드러워졌어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더 부드러워서 더 많이 살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음식을 강한 음식을 먹는 게 자연산 음식, 비료 탭이 안 들어간 음식 먹죠. 그러게 되면 아마존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정글에 사는 정글이라면 좀 뭐지만 어디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수명이 30, 40대까지. 옛날 에스키모도 그렇고 인디안도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강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진짜 젊을 때는 짐승처럼 강합니다. 날카롭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수명은 그만큼 짧아요. 모든 짐승들 수명이 짧은 이유가 그거 있어요. 부드러운 것을 알면서. 우리가 타전 영화 나오는 치타라는 애를 갖다가 우리 남아공에서 잡혀왔어요. 걔가 갔다 와서 인간사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영화배우에서 잘 살았어요. 커피도 마시고 오늘 목사님 비치하지. 커피도 마시고요. 생맥주도 마시고 담배 씨가도 피웠어요. 걔가.
근데 걔가 나쁜 것만 먼저 우리 인류사에서 이야기하면은 걔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79.87을 샀어요. 근데 걔 남아공에서 재패했는데 남아공에서 있던 집단에 있는 학자들이 정식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했을 때 몇 세까지 산 평균 나이가 27세. 27세인 애가 우리 사람 거 얻어먹고 79.87을 샀어요. 그렇게 수명이 부드러워지는, 다 부드러워지는 대표적인 음식이 아까 이야기했던 술, 담배, 식초 술.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근데 걔가 생맥주 즐겨오고 시가를 피웠다니까. 79.87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수명이 여러분 다 짧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80세, 90세 다 살아요. 원래 짧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강한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70은 수명이 짧아진다 했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음식이 필수가 되는데 그게 제일 부드럽게 만든 게 술이고 두 번째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게 담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나쁜 것들만 어찌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고집고 살았더냐. 그만큼 내 몸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 부드러워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왔는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나쁜 놈 취급하죠. 그건 왜 나쁘냐? 실제로 나빠요. 왜 그냥 내 몸이 약해진 놈에다 더 약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가 나쁘다는 게 강한 사람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같이 강한 건 계속 술 마셔줘야 돼요. 안 마셔주면 톡 꺾어주고요. 갑자기 깨진다고 해요. 톡 꺾어요.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게 저 티베트 있죠. 차나포도라고 들어봤죠. 네. 티베트가 4,000m 이상 사는 종족들이에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혹두고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겨울에도 움직여야 돼요. 방황이나 처박혀 있으면 죽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차예요. 차는 아까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참하고라는 거 밑에 가서 그렇게 시간대도 가서 전쟁을 치르고라도 확보해야 많이 생필품이 좋았네. 차예요. 생필품이야. 겨울에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TV에서 보면 차를 즐겨 마시긴 하죠. 즐겨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기호품을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꼭 먹어야 되는 생필품. 근데 세계적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기로는 또 몽골족을 빼놓을 수가 없죠. 몽골족 생존, 겨울철 생존 비결은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마유주라고 해요. 말 젖을 짜서 만든 술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 했냐? 녹차를 써. 그러니까 술도 부드럽게 만드는데 차도 부드럽게 말이죠. 그 다음 우유도 아주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 그런 먹으면 보글보글 해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거라야 겨울에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음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쪽, 북유럽 옆쪽으로 가면 엄청 혹독하잖아요. 겨울이. 그 혹독한 것을 익히는데 뭘 필요했냐? 술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술도 약간 약한 우리가 소주 같은 술이 아니야. 러시아나 이런 데는 네. 아주 그 도수가 도수가 높은 술을 그걸 먹어야 몸이 풀려. 알코올 이완된다. 알코올 먹으면 이완되냐? 추천돼. 똑같아. 그 혹독한 겨울에 그걸 이완시키는 그걸 이런 것들이 술을 술로 마시는 게 아니고 차를 뭐 기호품으로 마시는 게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생필품으로 먹어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북유럽들은 이제 차로 많이 차나 커피로 이러고 바뀌었고 그것도 요 최근에 그 동인도 회장과 그 애들이 제일 먼저 그 홍차 시던티를 만들어갖고 가서 수출하면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애들. 그거 먹어본 게 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안 가죠? 아니 너무 늦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방송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네, 보세요. 선생님들 다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그만할까? 4명 지금 4명. 네 분 들어가세요. 아까 보니까 제가 들으니까 저만 있길래 네. 그 박사님 오늘 얘기해 주시니까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계속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은 먹는 음식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고 근데 그게 재앙으로 돌아와. 어떻게 재앙으로 돌아오냐.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애를 만드는 강한 기운으로 뭉쳐줘야 돼요. 근데 강한 몸 힘이 없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겨.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기운이 전부 이완해갖고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그게 인류가 이제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야. 둘이 만나서 2.3명을 만들어야 번전인데 번전 반번전도 못 오고 있어 지금. 그리고 너무 빨라요. 저출산 속도가 어제 2, 3년 전만 해도 1.12명이 어치냐다가 0.9명, 0.8명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갖고는 누가 계산기를 두드려도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리고 몸은 약해져서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게 오는데 바이러스가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왔다기보다는 우리가 몸이 약해져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조차 없어.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강하고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서 더 강하다고 똑같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닭에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은 당연히 닭에 오는 독감 정도인데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변이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닭이. 우리 사람도 우리한테 오는 것도 좀 있어 우리한테 오는 독감도 못 견디고 다 하루아침 다 날아가고 한 거죠. 이렇게 약해지는. 그럼 추세가 이번에 경종을 울렸는데 그럼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져야 하는데 강해지기가 쉽냐고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먹거리부터. 먹거리를 바꿔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먹거리 그렇게 말 잘 들어서 다 바꾸냐고. 어림없는 얘기지. 어림도 없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 거에 한 7, 80% 이상은 다 수입에 의존한다고. 80%는 양만이 이제 90% 이상 우려오는 거예요. 90%까지. 우리 식량 자급률 없어요. 단지 식량 자급률에서 쌀 하나 자급률 조금 높은데 나머지는 쌀도 실제로 자급률 100%도 아니고 100% 떠있어 밑으로. 80. 한참 떨어져 지금도 코트량 수입해 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밀을 먹어서 그렇지 쌀을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 남아돈다고 착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 소비량이 하루에 어제도 뉴스 나오대요. 하루 3공기도 못 먹는다고. 2공기 먹는데 하루에 2공기. 전체 평균으로. 2공기면 쌀 요만큼씩 몇 g이지? 한 공기가 100g이가 된가? 밥으로 보면 한 2, 300g 정도. 150g이가 된가? 한 공기가. 제 주변에도 거의 빵이나 이런 걸로 네, 부드러운 그거 고구마 아침에 다 인스턴트 서양 진짜 미루는 방식이 뭐냐면 음식으로 좀 변화되고. 그것도 사기꾼들 약인데 그 탄수화물 중독증 약도 백미를 먹지 마라. 그것도 대표적인 사기극이에요. 우리 인류가요, 우리 조상이요 밥만 먹고 살았어. 밥만. 반찬도 못 먹고 밥만 먹고 살았어. 그러게 되면 다 탄수화물 중독거려 다 죽었게? 택도 없는 소리고 아무리 먹어도 안 물리는 게 밥이에요. 진짜요. 질리지가 않죠. 밥은 몇만 년 중용이라고 그래, 중용. 우리가 그 반찬 드셨어요? 뭔 요리 드셨어요? 이런 거 안 하고 밥 먹었어요. 근데 밥이 모든 식탁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 상을 갖다 뭐냐 밥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밥상보다도 어느 나라 식단보다도 다양한 반찬을 나눠서 먹어요. 근데 애국은 하나하나 자체가 요리인데 우리는 참 여기 나와 있는 반찬이 뭐냐 밥을 먹기 좋게 한 보조 오로지 밥을 먹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밥이 얼마나 성질이 시게 좋냐면은 중용이라고 한쪽으로 찔치지 않은데 한마디로 독성이 많은 고사리부터 메밀나물, 뭐 토란나물 이런 것까지 다 먹어도 밥하고만 섞어 먹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다 좌측을 썰으려면은 이렇게 세워주고 이쪽에 썰으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중용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밥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기만 몽땅 먹었는데 에너지가 아니고
고기만 먹어서 집에 와서 에너지 양을 제쳐놓고 밥을 또 먹는 것은 이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밥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밥을 버리면은 체형이 깨져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데 여기 할렘나라 이렇게 보면은 비만 체질인데 희한한 현상이야. 저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나 우리 아시아 계통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체형이 비만 하나가 좀 밑에 보면 체형이 전부 다 어디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비만이 와요. 엉덩이가 이렇게 커지고 우리 아시아는 그 말은 뭔 말을 하고 싶냐면은 종자의 이야기가 아니야. 백인 종자는 호리호리하고 아시아족은 이렇게 생겼고 이야기가 아니야. 거기만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먹거리가 같아지.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패스트푸드라고 해갖고 그 패스트푸드들이 그렇게 만들어. 복부 비만, 내장 복부 비만, 엉덩이 비만, 허벅다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종족을 다 필요 없어. 먹거리가 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한국인도 점점 이렇게 되어버려. 자,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거기 말고 우리 아시아족들 중에서도 쌀 문화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전부 다 이쪽에 갖고 일본을 비롯해서 여기 중국도 중국으로 우리나라 보고 동해안인가? 이쪽으로 서해안.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서해안. 중국은 동해안이지. 거리 여기 입결해갖고 만들어갖고 여기만 체형이 이렇게 일정히 같은 그럼 중국산 전 내륙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러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쌀 때문에. 쌀을 먹고 있어. 쌀 때문에 그러면. 쌀도 백미를 먹여야 돼요. 현미는 체형이 없어. 현미는 그런 성질이 없어. 현미는 한쪽으로 성질이 너무 강해. 그래서 옛날에 그 먹고 힘든 세살에도 다 현미를 갈아내고 먹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니, 잘 알고 있어. 저는 현미를 먹고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내가 도전문화가 이야기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제가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밥이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체형과 건강을 만드는 첫 번째 중심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먹으면서 절 먹으면서 어떠냐 체형이 변하기 시작해. 어떻게 변하냐? 패스트푸드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체형이 서구 체질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가. 요즘 애들 하반신 비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그 뒤흔기야. 먹는 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뭐 현미만 먹고 현미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내가 알 것 같아. 나는 현미 먹어하고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좋아진 게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항상 그 백미를 먹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요즘에 다른 음식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다 약해졌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사람 현대인이 약해. 근데 현미는 강한 거야. 강하니까 약한 것을 현미를 먹으면 이렇게 세워. 계속 먹으면 이쪽으로 쭈글러갖고 이제 옛날 사람들 걸리던 병이 다르죠. 지금 현대인이 병이 걸리는 병, 약해서 걸리는 병하고 옛날 사람들이 걸리는 병하고 전혀 달라.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먹으면 이제 깨져. 옛날 사람들이 걸린 병이 다 걸려. 중기야 되는 거야. 백미를 드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처음부터 약해갖고 당뇨에 뭐 하는 사람들이 약해 빠져서 온 병이 아까 약하면 다 그런 병이에요. 그거 현미 강한 거 먹는 게 다 이렇게 일어서니 계속 먹으면 자빠져. 이쪽으로 자빠져.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서양 영양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쌀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의 한 95% 정도 미네랄이라든지 벼가 가지고 그런 게 서양 사고라고. 그걸 먹는 게 아니고 기운을 먹는 거야. 기운을 먹는다는 거죠.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 기운을 먹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당을 이야기 설명해 줄게요. 메가당 그러면 보리에 지가 나와 있는 당이야. 과당은 과일에 많이 있는 당이야. 설탕은 뭐게요? 설탕은 수수, 사탕수수. 그럼 왜 설탕이라고 그래? 눈설자를 써. 눈처럼 하얀 당. 포도는 포도에 많이 넣는다. 참 싱겁죠? 뭐 고상한 것 같았는데 뭐 화학식을 막 해야 되는데 왜 하얘지는데?
그게 네. 기운을 다 빼버리면 하얗죠. 제일 약한 기운이 하얀색이에요. 네. 제일 강한 기운이 검정색이에요. 그만큼 약한 땅에. 저는 그래도 이게 일본이나 자연치유 쪽에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은 현미를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게 네. 지금 현미가 7년씩 먹여보면 좋다니까. 논란이 많긴 이런 거 많아요. 다 현대병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네. 이렇게 세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처럼 원리를 알고 하냐 하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경험학적으로 멋지고 어영병 해불고 서구과학을 업종 좀 변형 좀 시키고 네. 그거 갖고는 절대 안 돼. 저도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엉터리 내가 봤을 때는 웃기는 이야기고 그냥 빠졌네. 그런 정도 쓰고. 옛날엔요 현미를 갖다가 현미란 거 죽전하래. 죽전은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 죽전 며칠만 미기면요 현미가 싸고 있는 게 죽전거든요. 네. 미강이라고 그래. 네. 그거 며칠만 미기면 노랗게 붕 떠고 이렇게 팅팅 부어버려. 그렇게 독성이 강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을 쳐. 그래갖고 계속 미기면 어떠냐 부황 든다 그래. 부황. 그 누렇게 뜬다고 그래. 여기는 전부 다 요 황달이 오는 것은 뭐냐 간이 쳤기 때문에 간의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야 치명적. 그러다가 나또 남아서 부황 들어 죽는다고. 그게 전부 다 죽전은 난리가 나는데 피난 가면서도 절대 배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옛날 사람들 대표적인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 그걸 뿌리면 풀도 못 나 풀도 다 오그라져 죽어. 그게 제초제. 미강용법이에요. 제초제. 제초제. 그러니까 그걸 제초제로 그 사용한다. 약초권 최진규 씨 그분이 그 논란이 많긴 많은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현미 그분이 그 주장하잖아요. 현미를 근데 그 양반은 뭐 이만을 가지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저는 농사는 잘 모르니까. 그만큼 덮여서 풀도 다 오그라 죽어온다고. 그건 맞아요 사실. 뿌리가 싹 오그라져 죽어버려. 그 강한 것을 물론 먹는 양이 많지 않으시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자취로 썰렸던 게 이렇게 중심까지 올 수 빠른 속도 올게 한다고 그때까지는 좋아 보이지. 계속 보면 이쪽으로 잠깐 죽어온다니까. 피틴이라고 있어요. 피틴. 그 혈중에 들어있는 산데 그게 거기 피틴이에요. 그리고 새들 중에서도요. 현미 먹는 나락대 없는 새가 거의 없어요. 어린이가 덮여서 거기 먹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참새. 참새. 걔네들은 적응을 하죠. 나름대로 그걸 이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배가 못 닿는 거예요. 거기 덮여서. 그게 참새만 그리고 먹어. 사람도 그걸 덮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전부 다 깎아서 백미로 먹었어. 그거 현미로 먹으면 옛날에 배도 아프고 그냥 난리가 나. 근데 구수하더라고 먹어보면 구수해 생으로 먹어보면. 근데 선생님 이게 도적 문화가 일본에서 들어온 아니요 우리나라도 어디게 현미 그냥 먹나 전부 다 백미라고 백미. 예전 오래전에 그 겉껍질만 툭 벗기고 안에 거는 벗기는 그런 기술이 있나요, 선생님? 학독에다 갈고 just 결국은 계속 찌면 이게 껍질부터 벗겨져요. 네네. 그렇게 해서 먹었지. 뭐. 그 아까운 쌀 다 벗겨내고 먹었다니까요. 몰랐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도전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그러니까 맨날 그 배고픈 거 깎아내고 먹었다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안 좋아. 바로 쳐. 옛날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와서 강한 거에다 강한 거를 먹으니까 바로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힘들어 다 깎아내고 먹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학독에서 뭐 계속 문을 다 깎아서 나가요. 학독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돌 이렇게 해놓고 돌 해놓고 싹 넣어놓고 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 물 넣어놓고 하면은요. 우리는 학독이라고 다 아는데 어렸을 때도 다 하고 절구통하고 틀리지. 틀려. 돌을 이렇게 음파가이 지금 파내고 거기다 넣고 물 붓고 돌이 이렇게 그 둥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 거 갖고 계속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 거. 그게 학독이라고 그래. 학독. 너무 꼬맹이여서 그냥 본 적이 다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먹었지. 방안 찌다 먹었어 옛날에 뭐 방앗간 있어 방안 찌다. 다
다 어릴 때 나는 기억이 다 나는데 꼭 한 살, 세개 차이.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어. 마무리. 그래, 봐. 예.